저는 매일 재테크 파트너 기업 탐방 전문 최창준입니다. 유튜브에서 MBM 골드 검색해서 동영상 정보 받으시면 되겠고, 지금 무료 회원 가입을 하시고서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www.mbmgold.com 여기로 무료 회원 가입한 후에 무료 방송 참여하시면 되는데, 제가 매주 화요일하고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오후 4시 30분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4시 30분 진행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보세요. 자, 오늘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일어났는데, 자, 지금 업종 대장주가 무슨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삼성 SDI, 뭐 기타 등등등 업종 대장주들 5G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코로나 수혜주들이 죽었습니까? 코로나 수혜주들이 다 깨졌습니까? 아니거든요. 업종 대장주 코로나 수혜주 동반 상승을 했어요, 오늘. 동반 상승을 했다고. 업종 대표주하고 코로나 수혜주가 동반 상승을 했어요, 오늘. 그러면은 앞으로 추가적인 그런 시장이 추가 상승이 가능하냐? 시장에 상승 전환을 했냐? 상승 전환을 했는 거냐? 오늘 제목이에요. 시장 상승 전환을 한 거냐? 아니면은 단기 반등이냐? 단기 반등의 성격이냐? 아니면은 추가 하락이냐?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자고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단기 반등이에요. 단기 반등. 결론은요. 저는 단기 반등이라고 보거든요. 단기 반등 그리고 횡보. 단기 반등 또는 그리고 나서 횡보예요. 횡보.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 외국인과 기관들이 순매수 전환, 지속, 순매수 전환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 순매수 전환을 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제 회복이, 경제가 아직까지는 좀 안 좋게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제가 회복이 더디게 될 거예요. 회복이 좀 약간 더디게 될 거예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니 급락 맞아가지고 하루 이틀 올랐다 그래서 그게 상승 전환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기업들의 1분기, 2분기 실적이 부진이 예상돼요. 1분기, 2분기 실적이 부진이 예상돼. 그러면은 3분기가 좋아진다 그래야지 올라가는데, 아직 보면 1분기 실적 아직 1분기도 지나가지 않았는데 제가 헛소리 한다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분기하고 2분기 실적이 아직까지는 부진할 거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 네 번째는 해외 주식시장이 아직은 저점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아직 저점이라고 확인될 수 있는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시장 상승이냐, 아니면 상승으로 전환됐냐, 아니면 단기 반등이냐, 아니면 추가 하락이냐 이랬을 때 단기 반등 그리고 횡보예요. 왜냐면은 오늘 1400포인트 초반까지 어저께 빠졌다가 오늘 1600포인트까지 올렸거든요. 1600포인트까지. 한번 이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먼저 세계 주식시장의 지수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세계 주식시장의 지수 차트. 자, 이게 이제 세계 주식시장에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존버하지 마세요. 계속 얘기합니다. 존버하지 마시라고요. 마이너스 났다고 해서 무조건 들고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우존스 지수. 자, 다우존스 지수가 아직까지 이런 모습을 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1, 2, 3. 한 번, 두 번, 세 번의 저점을 형성하지 않았고요. 그냥 다이렉트로 내려왔어요. 응? 그리고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 저점이 확인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5일2평선, 11일이평선, 21일평선이 이렇게 정비열이 만들어져야 돼. 정비열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바닥이 형성되면서 정비열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점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봉이나 월봉을 봤을 때 지금 주봉 차트거든요. 주봉을 봤을 때 제가 저점을 타고 올라서 몸통을 갔더니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고 그 다음에 직전 저점의 위치는 여기거든요. 17,000포인트도 열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리는 여기고 18,500포인트 자리고 아직까지 저점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 응?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아직 저점을 확인했다는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직전 저점의 위치는 살짝 깼고요. 여기 깨졌고 7,000포인트가 안착이 되면서 7,000부터 7,500 사이에서 올랐다 빠졌다 이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뭔가 신비성이 쓰는 저점이 나와야 돼요. 아직은 저점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중국 상해종합지수. 오늘 같은 경우 2.3% 올라가면서 아직까지 중국 시장 자체도 직전 저점의 위치를 살짝 이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지금 아직까지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 그 다음에 일본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급반등이 일어났지만은 아직까지 외바닥이에요. 외바닥. 16,400포인트까지 빠졌고 주봉 차트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저점을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확인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16,000포인트 정도가 저점이고요. 저점이 한 16,000포인트도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18,000포인트 갔죠.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 1,600포인트 저점이고 1,400포인트가 저점이고 1,600포인트 올라온 거랑 똑같다고요. 오늘 일본도 7%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고 독일 같은 경우 오게 되면은 독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거지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급하게 올라간다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도. 그죠?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그냥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냉정하게. 뭐 이탈리아 같은 거는 볼 것도 없고요. 이탈리아는 볼 것도 없고 만약 이탈리아도 한번 보고 싶다 하면 보여드릴게요. 이탈리아의 지수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요. 이탈리아가 지금 지수 차트가 어떻게 되냐면은요. 아주 뭐 박살이 나 있죠. 이탈리아의 1년 동안의 지수 흐름을 보시면은 어떤 흐름이냐면은 저점을 깼어요. 1년 저점을 한참 깼고요. 5년 동안의 지수 저점을 본다래도 5년 저점도 깼어요. 지금 이탈리아는 5년 저점이 여기인데 5년 저점도 깬 상태예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의 움직임을 잠깐 본다면은 자, 이게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저점 찍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직 모르는 거지. 그리고 주봉 차트 본다래도 지금 뭐 저점을 다 깨고 내려왔고 월봉 차트상 봤을 때 제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요. 이게 우연은 아니죠. 제가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월봉 차트를 보고서 저점을 타고 올라가 봤더니 저점 여기가 이제 저점 추세 하단부거든요. 거기까지 찍고서 지금 1600포인트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저점은 1400포인트 그 부분에서 요번에 찍은 1440 정도 부근에서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저점이 확인됐다 이건 아니고요. 저점을 확인하고 있겠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이제는 좀 제한적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이 더 안정화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거죠. 오늘 미국이 완전히
뇌관통급의 그런 경기부양책을 썼어요. 코스피도 그렇고, 조금 약간은 이제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어요. 코스피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올랐지만은 최근에 2007년도서부터 보면은 지금 흐름 자체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위치가 여기니까 400포인트가 일단은 2011년도에 저점을 형성했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400포인트 정도를 이제 저점으로 생각을 하고 400포인트 정도. 그리고 나서 반등이 온다면은 반등의 폭은 기술적인 반등이니까 일봉 차트상 봤을 때 반등의 폭은 많이 올라왔자 500 한 230 정도 거기서 500포인트가 저항이니까 520, 30 정도 저점 찍고 420포인트가 완전히 저점으로 확인이 된다. 왜냐면은 코스닥이 419포인트가 저점이었으니까 코스닥이 5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400포인트부터 500포인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지지가 되면은 이제 저점이 이제 좀 확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전 세계적인 그런 지수의 차트를 봤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해 간다는 그런 신비성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직도 저점이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70% 정도? 그 정도만 저점이 확인돼 가고 있다. 급등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점이 확인돼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오늘 기관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본다 그러면은요. 매수가 안 들어왔어요. 오늘도. 매수가 안 들어왔다고. 막판에 매도 쳐버렸어요. 또. 매수 전에 일단 막판에 팔았어요. 그리고 선물 매도했어요. 지금 봐봐요. 또 이것들이 미쳤어 진짜. 아니 꼭 그냥 장 막판에 엎어버려. 며칠 전에도 그랬거든요. 며칠 전에 막판에 선물 매도를 5천억 플러스 4,500계약 플러스해서 5,300계약 해가지고 만계약을 지금 더 집어 1조를 던졌거든요. 1조를. 그러면서 급락 맞은 거거든. 그런데 오늘도 또 그랬어. 오늘도 또 그랬다고요. 막판에 주식 100억 매수해서 800억 매도로 1000억을 매도했고요. 장 막판에 1000억을 매도했고 주식을. 선물은 장 막판에 한 여기가 2시 30분이니까 한 6천억 정도? 6천억이 뭐야? 1000억에서요. 3시 20분까지만 하더라도 1500억 정도에서 1000억 정도에서 선물 매도를 9천억으로 늘려버렸어요. 또 막판에 엎었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플러스가 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봐서는 이것도 지금 시원찮어. 그걸 말해주는 게 코스피에선 외국인들이 매도가 멈추지 않았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는 하고 있지만은 사타팔라타 한다. 코스닥은 사타팔라타 한다. 그나마 코스닥이 낫다. 기관들 같은 경우도 조금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래서 시장 자체의 그런 수급 자체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좋다. 근데 막판에 엎었단 말이에요. 또 매도 쪽으로 전환을 시켰다고요. 그래서 시간의 지금 단위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시간의 단위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의 단위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약보합이에요. 약보합. 코스피 종목들이 지금 시간의 단위가에서 삼성전자도 시간의 단위가에서 약보합이고 약보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약보합이고 코스닥도 이렇게 보니까 강보합도 있지만은 약보합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내일 또 이것들이 또 엎어버리면 또 안 되는데 오늘 올린 것보다 조금만 빼야 되는데 살짝만. 그쵸? 그래서 현금 비중을 항상 유지하는 게 좋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해드리고요. 그리고요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 그 숫자를 한번 볼게요. 수급 측면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된 그런 수치를 한번 볼게요. 오늘은 얼마만큼 늘어났을까? 코로나 확진자 수.
코로나 확진자 수. 국가별 현황. 오늘은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오늘은 미국이 10,000명이 늘어났네. 아직 여러분들의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거지 급상승하는 구간 아닙니다. 3월 24일 날 9시 기준이에요. 이탈리아가 4,700명 늘어났어요. 미국이 10,000명 늘어났어요. 스페인이 4,500명, 독일이 5,000명, 이란이 1,400명, 프랑스가 3,800명. 유럽이 제일 문제 같아요. 미국하고 현재는.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탈리아하고 늘어난 그런 인원수가 얼마냐면은 10,000명 했다가 14,000명 늘어났네. 14,000명. 미국이 10,000명 늘어났고. 근데 미국의 인구가 얼마냐면은 3억 명이에요. 3억 명. 3억 명. 3억 명. 그리고 지금 뉴욕에서만 2만 명이 지금 확진자 수가 나타났대요. 뉴욕에서만 2만 명. 그런데 내가 계속 강조드린 게 뭐냐면은 얘네들 진단하는 비용이 비싸요. 국가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400만 원. 보험이 들어갔을 때 160만 원이래요. 치료 비용은 얼마냐? 치료 비용은 1억 원. 1억 원이라고. 이래서 미국에서 그런 난리가 난 거고, 최근에 보잉 있잖아요, 보잉. 보잉이라는 그런 그 항공회사가 있거든요. 보잉이 지금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대요. 보잉사가. 보잉이 파산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도 있고, 1일 전에 나온 거예요. 1일 전. 그러니까 지금 도미노 현상으로 지금 대기업들이 지금 다 파산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미국에서는 그냥 폭발적인 그런 양적 완화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자, 보잉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미국 기업 가운데 첫 번째 긴급 구제금융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한다. 얼마를 지원해달라고 그러면은 77조 원을 지원해달라고 그랬대요. 보잉이요, 보잉사가. 그쵸? 세계 최고의 항공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단순하게 코로나가 지금 확대가 돼가지고, 확산이 돼가지고, 이런 뭐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뭐 어저께 빠졌다가 또 금요일날 올랐다가, 월요일날 빠졌다가 오늘 다시 올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기간에 시장이 뭐 급격하게 경제가 호전이 되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이럴 가능성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다가 강조하는 종목들이 뭔지 아세요? 제가 다른 종목 많이 안 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셀리버리 얘기 많이 했고, 여기다 많이 올려드렸잖아요. 셀리버리. 내가 제일 많이 매매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응? 셀리버리 아마 올려드리죠. 셀리버리. 이게 셀리버리거든요. 며칠에 올려드렸냐면은 3월 19일날 셀리버리. 바이오 플러스 코로나 백신 관련돼서, 폐혈증 치료제 관련돼서. 이거 오늘 또 뉴스 나오면서 또 상한가 보내버렸어요. 이게 이제 조대웅이라는 분이 셀리버리의 대표이사인데, 그쵸?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매수를 했다가 좀 손실난 종목들이 있는데, 매수를 한 종목들이 보통 어디서 들어가냐면은, 화일약품 같은 경우도 샀다가 좀 수익 내고 좀 빨리 나오긴 했는데, 화일약품이요. 화일약품 어디서 들어갔는지 아세요? 빠졌다가 그냥 켜 올라버려요. 어디서 들어가면 5,700원에 들어갔어요. 5,700원이면 높은 자리 아니잖아요. 근데도 두들겨 맞았어요. 5,700원이면 여기거든요. 여기야, 여기. 여기서 들어갔다가 첫 빠졌다가 그냥 4,000원에서 8,000원 그냥 올려버려요. 코로나 관련된 종목은요, 급등락이 굉장히 심해요. 자, 화일약품이 제가 5,700원 위치 자체가 이게 비싼 자리인가요? 아니거든요. 얘도 뭐, 후보 물질 관련돼서 저기죠. 그리고 며칠 전에 어저께는 또 이거 들어갔었죠.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 얼마에 샀냐면은, 5,700원대, 5,700원, 5,800원에 샀어요. 오늘 다 팔고 나갔어요.
시초가 좀 팔고 종가 팔고 해가지고 다 팔고 나왔다고. 이런 것들. 제가 코로나 종목을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왜냐면은 임팩트가 좋잖아. 뭐 10개 중에서 7개 먹고 2개 깨지면 어때? 깨졌다가도 지고 있으면 또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테라진 이텍스 바닥권에서 들어가고, 뭐, 셀리버리, 또,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어디서부터 들어가는지 아세요? 셀리버리? 바닥권에서 들어가요. 이런 바닥권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다 소개시켜드린 거야, 여기. 완전 바닥권 아닌가요? 셀리버리? 바이오 플러스, 바이오 플러스, 또 저거라 그랬죠. 바이오 플러스, 코로나 수혜, 이거로 가는 거지. 셀리버리. 넵지누믹스 같은 경우도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요런 것들이 바닥권에서 들어가면은요 깔끔해요. 그냥 깔끔하다고. 요런 것들이 길목지키는 거야. 샀다가 바로 수익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마이너스 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눌렀다가 땡겨 올리거든요. 눌렀다가 땡겨 올린다고. 아마 최근에 셀리버리는 제가 제일 많이 매매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맨날 샀다 팔았다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한테 다 언급을 해드렸고, 셀리버리 같은 종목, 이 바닥권에서 계속 매수 하는 거예요. 자, 화면 보시면은 셀리버리 5만원 정도. 항상 거기서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5만원. 그 다음에 화일약품 같은 것도 보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무조건 하셔야 돼. 때려 죽여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무조건. 그 다음에 화일약품 같은 것도 바닥권에서 화일약품 들어갔다 터졌다니까? 바닥권이나 들어갔는데 터졌어. 근데 오늘 이틀 상한가 가지고 또 올라갔잖아. 자, 여기서 5,700원부터 5,750원 화일약품 바닥권이거든요. 화일약품. 자, 화면 보시는 게 화일약품이에요. 이게 화일약품이라고. 내가 이 자리에서 높게 들어갔습니까? 비중을 적당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종목만 들어가면 돼. 5,700원대. 그리고 테라젠 이텍스도 바닥권에 들어가요. 바닥권에. 근데도 또 시장 때문에 밀렸다가 올라가는 거야. 시장 때문에. 테라젠 이텍스도 보여드려요. 화면에 보시는 게 테라젠 이텍스 차트예요. 요것도 5,700원대. 왜냐면은 코로나 플러스 바이오거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좀 저기 되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시장에서 중심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플러스 알파 되는 거. 오늘도 뭐 세트론이라든지 세트론 헬스케어, 세트렌 제약 무슨 이런 애들. 자, 테라젠 이텍스 5,700원대요. 완전 바닥권에 들어가는 거야. 바닥권에. 그리고 또 금방 다 팔아버렸지 뭐 오늘. 자, 오늘 다 팔아버렸어요. 오늘 테라젠 이텍스 6,500원부터 6,800원. 수익 나면 나오는 거고. 오늘도 넵지누믹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테라젠 이텍스 6,500원, 6,800원. 넵지누믹스도 다 때려 팔았죠. 오늘 뉴스 하나 떴죠. 넵지누믹스. 아씨 오늘 쫀쫀하게 했다가 흔들어가지고 좀 많이는 못 먹었어요. 원래 15,000원부터 샀거든요. 오늘 넵지누믹스를 15,000원부터 사고 또 16,000원대 추가 매수 해갖고 인도 뉴스 떠가지고 트레이딩 하다가 팔고 나왔다 다시 들어갔는데 아침에 저기 넵지누믹스 밑에서 잡았거든요. 넵지누믹스 15,200원대 12,000원 아침 시초가부터 들어갔으니까 넵지누믹스 오늘 뭔가 좀 이슈가 될 것 같아가지고 넵지누믹스 바닥에서 샀죠. 15,000원 부근에서 샀다가 한번 팔고 또 들어갔어. 자, 먹고 나왔다 또 들어갔다 또 들어갔어요. 이거 봐봐요. 넵지누믹스 15,000원에 들어갔어요. 15,000원에 15,000원에 들어갔다가 15,700원에 팔았다가 다시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말로만 무슨 뭐 전투적인 매매한다 이게 아니고요. 수익 나는 것도 있지만은 손실 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량주 같은 거는 어떤 거 샀냐면은 오늘 우량주 같은 경우는 한국사이버결제 있잖아요. 한국사이버결제 들어가서 일단은 팔고 나왔고, 한국사이버결제 들어가서 팔고 나왔고, 자 26,000원대 들어갔다가 팔고 나왔고 좀 약한 것 같아서 한국사이버결제 26,000원에 들어가서 일단 반 날려드렸고요. 한국사이버결제 그 다음에 또 심심하잖아. 또 시장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노와이어리스 샀어요. 이노와이어리스를 또 34,000원에 샀어요. 이노와이어리스 자 이노와이어리스도 사서 또 절반 팔고 절반 갖고 있고 또 하나 또 먹었어. 이노와이어리스 사서 먹었고 이노와이어리스 34,000원에 잡았고
바닥권에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면 뷰옥스요. 뷰옥스 21,500원대 뷰옥스. 뷰옥스 요것도 코로나 관련된 수혜죠. 엑스레이 관련된인데 요것도 뷰옥스 요런 것들이 단타 쳤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난 거 두세 개 있고요. 수익 난 것도 있지만은 마이너스 난 것도 있어서 이것저것 다 치면은 그래도 플러스예요. 야, 뷰옥스 21,600원부터 21,700원 요렇게 했고요. 내일 만약에 공략할 만한 종목을 하나 알려드린다 그랬으니까 약속을 지킬게요. 제 목소리 듣고 계시는 분 1번 내일 공략할 만한 종목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원하시는 분 계시고 1번 내일 공략주 내일하고 모레하고 3일 동안에 한번 눈여겨봐야 될 만한 종목. 내일하고 모레하고 3일 동안에 눈여겨봐야 될 만한 종목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그쵸? 자, 최창준이가 얘기한 거 맞죠? 전투적인 매매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인버스도 좀 사서 마이너스 나 있지만은 그렇고 나는 거짓말을 안 해요. 여러분들 있는 그래도 얘기하는 거야. 통당님 맞죠? 맞죠? 저는 거짓말을 안 하죠. 제가 유료연들 매매해서 마이너스 났다는 거 얘기하고 또 손실 났다는 거 이익 났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쵸? 나는 거짓말을 안 해요. 여러분들 유료연들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맞죠? 유튜버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유료연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나 마이너스 난 종목도 있는데 먹은 게 더 많아요. 응? 마이너스 난 게 어떻게 없어. 다 수익 났어요? 다 수익 났으면 회원이 몇천 명 돼야 될 거 아니야. 맨날 무슨 뭐 몇십 명밖에 안 되고 다 까먹으면서 뭔 얘기하는 거야. 안 그래요? 통당님 맞습니까? 지금도 있는 거라도 얘기하잖아요. 그쵸? 있는 거라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넵틸몬익스가 대박이 나는 건데 저 새끼들이 나를 삑사리 한번 나게 하는 바람에 그러면은 내일하고 이번 주 내일이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3일 동안에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종목을 알려드릴게요. 주목해야 될 만한 종목을 알려드리는데 그런 게 어떤 게 있냐면은요. 주목해야 될 만한 종목이 제가 저기 VTGMP를 예전에 많이 강조를 드렸죠. VTGMP를 많이 강조를 드렸고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매매를 병행을 해가지고 최근에 고점에 팔고 사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일 만약에 VTGMP를 좀 내일부터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2019년도 실적 발표 다 끝났거든요. 2019년도 실적 대비 2020년도 실적이 좋아요. 다른 그런 코로나 영향을 좀 적게 받아요. 실적 호전이 예상돼요.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고 두 번째는 주가가 바닥권에 있어요. 바닥권에 서 있어요. 위치에 있어요. 세 번째는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완화가 됐거든요. 코로나가 진정이 됐다고요. 그래서 한중 합작 공연이 이제 조만간에 기대가 돼요. 원래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와가지고 3월달이나 4월달에 한중 합작 공연을 한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했다거든요. 그런데 한중 합작 공연이 조만간에 기대가 된다고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기대하는 거지. 그리고 네 번째는 최근에 얘네들은 온라인 판매를 늘려가지고요. 중국이라든지 이제 면세점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안 일어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온라인 판매가 지금 확대가 되면서 1분기 실적도 양호해요. 2020년도 1분기 실적도 양호하다고. 1분기 실적도 양호. 그냥 양호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기업 탐방을 갔다 오긴 했지만은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3월 16일날 나온 레포트예요. 3월 16일날 나온 레포트를 한번 보자고 참고를 한번 해보자고요. 3월 16일이면 지금 뭐 한 2주 정도 된 레포트니까 따끈따끈한 거니까 한번 보자고요. 뭐라 그랬는지.
제가 생각하는 뷰도 있고,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보는 뷰도 있고, 그리고 일단 주가가 바닥권에 있으니까 부담이 없는 거고.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끝난 거고, 2019년도 강군제 이후에 VTGMP의 코스메틱 라인은 2019년도 강군제 이후 브랜드 인지도 상승했고, 중국 내 단독 총판인 씁니다 창고를 통해서 중국 내 단독 총판 디지털 마케팅 효율화를 통해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중국 유통 채널이 초기에는 400개에서 2000개도 크게 증가하고, 왕홍 마케팅을 통한 판매 방식을 통해서 를 가지게 됐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부문의 코스메틱 성장이 기대되어 1분기는 물론 향후 신규 제품 출시에 따른 빠른 매출 성장을 달성할 것이다. 코로나에서 약간 조금 뭐랄까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큐브엔터를 인수를 했고요. 인플루언스 미지와의 합작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리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케이블리가 중국의 프리고스하고 합작법인을 만들었거든요. 그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큐브엔터 아티스트를 활용한 중국의 K-팝 공략, 스타 마케팅을 통한 코스메틱의 비디오 커머스 강화, 코스메틱과 신규 사업 제품의 영역 확대, 인플루언서와의 PB 브랜드 출시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중국 시장 수혜주도 보는데, 중국이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한중 합작 공연이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한번 나올 것도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올 것도 같아서. 주가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그 회사 차원에서 뉴스 나온 것들을 보니까 목에 하도 썼더니 목이 안 좋아요. 자,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은 VTGMP는 3월 19일 날 화장품 사업부문 브랜드인 VT 코스메틱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중국 온라인양 수출이 호조를 이루고 있다. 자, 최근에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전하면서 비대면 언택트 소비가 급증해 최근 온라인물에서 특화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서 사람과 접촉하지 않은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3월에만 300억에 달하는 발주 물량을 받아냈다. 당사의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화권 채널에서의 성장이 돋보이고, 지난 2월 중국 최대 온라인 플랫폼에서 국내 브랜드의 마스크팩 순위 2위에 올랐다. 그러면서 지난해 1분기에 달성했던 실적을 3월 한 달 만에 상회했고, 뭐 좋은 얘기 나왔죠? 주가는 어디에요? 떡바닥. 이런 것들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뭐 그냥 에휴 그래 그냥 7,000원 깨지면 일단은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요번에 저점을 형성했던 두 번째 저점을 형성했던 몸통 부분 그냥 7,000원 정도에서 6,800원 정도? 6,800원 정도만 안 깨지면 손절사이 잡고 들어가고, 6,000원을 뭐 데드라인 잡고, 주가가 올라온 게 없어요. 얘는 6,000원이 저점이고요. 2018년도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6,000원이 저점이고 고점이 12,000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7,6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 반등이 오게 되면은 9,000원대 정도까지, 8,500원에서 9,000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목표가 잡고, 그리고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VT 코스메틱이라는 종목, 최근에 제가 뭐 셀리버리도 알려드렸고, 또 최근에 또 방송 추천해가지고 언급한 종목도 셀리버리 넵시노믹스 말고, 반도체 종목에서는 제가 제일 좋다는 종목이 요거 테스나거든요. 테스나. 그 다음에 HFI 이런 것들. 요거 며칠날 제가 여기다 올려드렸냐면은 3월 20일날 단기 반등 무조건 손실 종목 보유 금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응? 절대 비주도주 무조건 손실 났다고 보유하지 말라고 올렸고,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절대 존버하지 말라. 전투적으로 매매를 병행하다. 내가 시장 폭락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폭락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반등의 폭에 따라서 매매를 병행하시라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오늘은 급락보다는 저점 확인하면서 행보하고 오늘은 반등 시도가 나타난다. 절대 존버하지 말라. 오늘은 단기 반등 시도 예상된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내일은 팔아야지 좀. 나는 오늘이라도 많이 팔았어요. 조금씩 팔았어요. 수익 난 것들은. 그리고 지금 선물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미국에 한 5% 정도 떠 있습니다. 지금. 독일도 5%, 그 다음에 미국도 한 5% 떠 있어요. 그리고 환달러 환율 자체가 1247원 환율도 안정돼 있고, 그러면 여기까지 반등이죠. 여기까지는 반등이 일어나는 거야. 미국도. 다우존스 지수 만약에 5% 이상 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8,000포인트 곱하기 5%면은 8540, 1호는 5, 9, 900포인트. 900포인트면 어떻게 되냐면은, 900포인트, 1000포인트 올라갔다 그러면은 19,600포인트. 딱 5일선 부근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5일선 부근까지. 5일선 부근까지 올라가는 거라고요. 오늘 5%, 6% 올라가 봤자 딱 요 자리거든? 19,800포인트? 요거. 그리고 만약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5%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7535, 350포인트니까, 7,200. 딱 여기네, 여기. 7,200. 응?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게 상승 전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선물지수가 해가지고 미증시가 오늘 5% 6% 뜬다 그랬는데 그게 상승으로 전환됐는지 안 됐는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진짜 화끈하게 올라가겠지. 만약에 지금 독일 시장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독일 시장도 지금 5시 10분이니까 독일 시장이 지금 5.9% 상승하고 있거든요. 5.9%, 영국이 3.6%, 독일이 6% 상승해가지고 9,260포인트예요. 9,260포인트. 그러면은 독일 시장이 올라서 9,600포인트면은 어느 위치냐면은 여기라고. 여기 독일 시장의 위치는 여기라고. 여기 요 정도 올라온 거예요. 요 정도. 그럼 여기서 아직까지 저점을 확인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저께 빠졌다 오늘 8% 올라가고, 미국 시장이 5, 6% 올라가고, 독일이 5% 5, 6% 올라갔다 그래서 저점이 완전히 확인됐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상승의 연속성이 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매매를 병행하셔야죠. 좋아요. 지금 더 좋아요. 여기 좋아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무조건 하시고, 현금 비중 30% 항상 유지하시고, 그리고 수익 나게 되면 팍팍 잘라주고, 손실 나게 됐다 그래서 어설프게 물타기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제가 대박줄을 바닥권에서 잡아놓고 있는데, 지금 그 종목들 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VTGMP 오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소개시켜드렸고, 그 다음에 유료 가입을 하실 분들, 저랑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신 분들, 여러분들 최근에 랩지노믹스라든지 셀리버리, 이런 것들 다 보셨죠? 응? 랩지노믹스, 셀리버리 다 보셨잖아요. 응? 얘네들이 거의 탑픽 종목이잖아요. 최근 들어서. 그리고 내일은 제가 또 기업 탐방을 하나 가요. 내일은 바이오 관련된 기업인데, 바이오 관련된 기업 중에서 가장 좋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게 조금 오늘 좀 약이 올라가지고 그래요. 내일 바이오 종목 하나 기업 탐방 가고요. 보시면은 유료 회원 가입은 한 달만 하세요. 한 달만. 한 달에 88만원입니다. 1개월에. 그리고 저는 전투적인 매매를 합니다. 오늘도 아마 5, 6종목 트레이딩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수혜주들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 비중 항상 유지하고, 그리고 단기 초급 등주인 랩지노믹스라든지 셀리버리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계속 매매와 투자를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100% 상승할 수 있는 후속타 지금 매집 중에 있어요. 조만간에 아마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할 정도로 날아갈 겁니다. 이런 얘기는 아무 때나 안 해요. 지금 바닥권에 떡바닥하게 박혀 있는데, 걔는 제가 최소한
더블 보고 있어요. 최소한 단기 30, 중장기 50, 100% 이상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종목은 바이오 관련돼서 아마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A 가능성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도 같이 할 거고, 혹시라도 유료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02-3490-4667 02-3490-4667 또는 전화 1588-0648 존버하지 마세요. 존버하지 마시라고 1588-0648 전화하실 분들 전화하셔서 딴 때는 유료 가입 안 해서 또 이때는 하셔요. 그리고 믿고 가세요. 한 달 가입하시면 한 달 좀 믿고 가세요. 중간에 자기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보면은 유료 가입하신 분들, 오늘 들어오신 분들, 어제 들어오신 분들, 며칠 되신 분들 매수하라 그래도 매수 안 하고요. 매도하지 말라 그래도 매도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리딩대로 저를 선택하셨으면은 리딩대로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위험한 종목도 안 하고,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이 물려가지고 지지지지 끌려가는 존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혹시라도 MBN골드에 유료 가입이 돼 있거나 아니면 한국경제TV에 유료 가입이 돼 있거나 전화 02-3490-4667 전화 써서 1개월 88만원 유료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MBN골드에 혹시 유료 가입이 돼 있는데 종목 다 손실 나가지고 계속 끌려가야 하시는 분들, 존버 하시는 분들 특히나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1588-0648 전화하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또 내일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2개 쓰고서 또 기업 탐방을 다녀오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단기간에는 오픈을 안 하겠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내일 바이오 기업을 기업 탐방을 가는 이유는 공부하러 가요. 공부하러 간다고요.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진단키트라든지 아니면은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제약업종에 대해서 공부하러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